동일한 조건에서 대출을 한다고 하면 은행마다, 그리고 은행의 지점마다, 그리고 그 지점의 담당자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연구소 소장 이경입니다. 오늘은 은행 대출 상담 어디에서 누구에게 받는 게 나에게 더 유리한 거야 라는 주제를 놓고 사장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하시거나 사업하시다 보면 대출 받을 일이 있죠. 그럼 대출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같은 조건이라면 조금 더 많은 금액, 조금 더 좋은 금리를 받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도 제가 10년이 넘게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컨설팅 업무 자체에서 돈이라는 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쌓았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출 신청할 때 상담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물론 절대적인 요소는 대출 신청하시는 분의 소득과 담보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예요. 이건 불변의 진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대출을 한다고 하면 은행마다, 그리고 은행의 지점마다, 그리고 그 지점의 담당자마다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출 상담 받으신 분들은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은행별로 차이가 나는 거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심지어 같은 은행이어도 지점마다 한도와 금리가 모두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건 뭐라고 했죠? 항상 말씀드리듯이 대출 담당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마다 결과가 다른 이유는요, 당연히 은행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이익에 의한 업무 규정과 심사 규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주택은행을 흡수를 했죠.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죠? 주택 관련된 상담은 일반적인 은행보다는 국민은행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있는 상인들의 자본을 가지고 만들어진 은행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신한은행은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은행이다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기업은행은 어떻죠? 기업은행은 기업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은행이라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은행마다 태생과 특성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처럼 그 은행마다의 내규와 심사하는 방법들이 다르니까, 노하우가 다르니까 당연히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은행마다 다른 거는 이해를 가겠는데 지점마다 다른 거야?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지점별로도 목표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적을 많이 내야 되는 지점일 수도 있고요. 아파트 실적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지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인 실적을 더 많이 내야 되는 지점일 수도 있고, 지점의 목표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점이라고 하면 그 은행의 지점장이라는 분들 성향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은행 지점장인데 이 지점이 처음 발령됐어요. 신입 지점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욕심이 있죠. 욕심이 있으면 열심히 그 지점의 실적을 쌓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의 지점장님이 호텔을 바로 앞에 남겨놓으신 분이에요. 집에 가는 게 확정이 돼 있는 분이에요. 그럼 이분은 실적을 쌓으려고 노력을 할까요? 그냥 리스크 없이 하기를 원할까요? 또 그렇게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내가 그냥 마지막이니까 조금 후하게 한번 베풀어 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각 지점의 지점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또 이 지점장님이 어디 출신인지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점장님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대 전문으로 성장하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환으로 성장하신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VIP를 상대하셨던 분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성향의 지점장님에 따라서 업무나 대출에 승인되는 내용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그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지 생뚱맞게 모든 걸 다 하지는 않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특히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점장님의 리스크를 안고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점장님이 리스크를 안고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지점장님들은 안 해주겠죠. 그런데 이 신용대출이라는 걸 무기로 생각하고, 내가 이 신용대출을 해줄 테니 당신은 나한테 카드를 가입해주고 직원들의 퇴직금을 옮기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출 담당자가 보수적인 사람이냐, 적극적인 사람이냐, 공부를 하는 사람이냐,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냐,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냐, 실적이 차 있는 사람이냐, 실적이 모자른 사람이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자라는 전략으로 방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은행 대출 상담은 어디서 받는 게 좋은가요? 기본 원칙은 본인의 거주지나 직장 근처, 사업장 근처에 은행에서 상담받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은행에서는 점주권이라고 해서 딱 이 정도 바운더리, 그리고 화성이라고 해볼까요? 화성에 이 정도 바운더리는
다 이 은행에서 담당을 하세요. 서울이라고 해볼까요? 서울권 동부지역, 서울권 서부지역은 어떤 은행에서 담당을 하세요 라고 해서 점주권, 그 지역을 점에서 영업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점주권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점에서 관리하려고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쪽에 있는 지점의 눈치를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직장이나 사업장의 근처 지역의 은행을 이용한다라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충분히 대출이 나올 만한 환경이고 돈이 많으신 분들 있죠. 돈이 많고 내가 대출 원래 필요 없는데 받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거래 은행을 활용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더 편하고 지점장도 나를 알고 그 지점원들도 나를 알기 때문에 잘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아, 아주 풍부해, 그러면 그냥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방법일 거고, 약간 애매한 경우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했죠? 주거래 은행보다는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네, 주거래 은행은 이미 잡은 물꼬리, 주거래 은행이 아닌 은행은 잡아야 될 물고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대출 담당자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상담부터 성의가 없는 담당자는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성의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믿고 걸으시고 다른 사람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생활 많이 해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면접도 많이 봐보기도 하고 면접을 가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이 하는 영역이다. 그러면 좋은 사람을 찾아야죠. 발품 팔아야 됩니다. 그럼 재밌는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젊은 은행원이 나을까요? 아니면 오랜 경력이 있는 연배 있으신 은행원이 더 나을까요? 이 부분은 본인이 어떤 대출을 상담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새로운 것을 익히는데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새롭게 출시되는 대출, 인터넷 연계 대출, 핀테크 기업 연계 대출 같은 그런 복잡한 것들, 새로운 것들은 젊은 직원분들에게 상담하는 게 더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상품이 조금 참신해야 돼. 아니면 좀 컨셉적으로 틈새 시장이야. 인터넷과 연결돼 있고 새로 출시되는 대출을 얻어야 돼. 이럴 때는 젊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게 좋을 거고, 그것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큰 거, 부동산 담보 대출, 뭐 기업 운전자금 대출, PF 대출, 큼직큼직한 것들은 오히려 은행원이 경험이 많은 은행원분들이 찾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담당자마다 전공 분야가 조금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반 대출 고객은 젊은 은행들이 조금 더 유리할 거고, 큰 대출 고객은 조금 더 연배 있는 분들이랑 상담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은행 업무가 워낙 방대하고 새로 바뀌는 규정들이 많아요. 저희 알프도 은행원이었었거든요. 이 모든 상품들을 본인이 다 깨고 있지 않아요. 이 전산도 본인이 다 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담을 하다가 내가 모르는 상품이 나오거나 했을 때 그때는 은행 본점으로 전화를 해서 그 담당자에게 물어보면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네,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젊은 고객들 조금 더 유리할 거고요. 담보대출이나 기업대처럼 복잡한 것들을 풀어야 되는 건 정말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연배가 조금 있고 적극적인 은행원을 찾는 게 유리하실 겁니다.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은행 대출하러 가면 어때요? 기분이 쏙 좋은 경험은 아니실 거예요. 거기다가 은행원들이 불친절하기까지 하면 정말 기분 상해서 오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은행원이랑 대출 고객은 갑을 관계가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자 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인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의뢰의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을 텐데요. 우리는 좋은 조건 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담을 하실 때 은행원과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은행 방문하시는 우리 사장님들도 매너를 잘 지키면서 은행원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해주면서 대출 상담을 이어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대방의 상황을 잘 이해를 해주면서 당신도 이런 상황에 있군요.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라는 자세로 같이 소통하면서 유대관계를 잘 이어가시면 상담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은행 대출 상담 누구에게 받는 게 좋은가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출 받으러 가기 전에 준비 잘 하자. 두 번째, 나와 유대감이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대출 담당자들을 찾자입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10년 넘게 컨설팅을 하면서 은행과의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조금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조금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양해해 주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죠? 그래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을 컨설팅하고 자문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교육과 강의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세금 너무 작은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컨설팅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저희 회사는 교육 쪽으로 좀 더 힘을 싣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하면 정해져 있는 사장님들만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의를 통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 그리고 컨설팅을 받기엔 조금 더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도 더 많은 내용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의 쪽으로 치중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강의 신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들은 세금에 대해서, 자금에 대해서, 노무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사장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사사장 되시고 재벌로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사장 되려면 부사사장연구소